현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두 차선이 이런 길로 좀 바뀌어지고 요 세 개 차선을 두 차선 한 차선으로 해서 교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러면서 이 가운데에 나무를 심고 이제 하는 것들이죠. 미래 세대들이 와가지고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 오셔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 토론회가 시작되겠습니다. 참석하신 네 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지하신 휴대전화는 무음으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네 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회 진행을 맡은 시의회 입법조사 2팀장 조미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문화전당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광주광역시 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과 관련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듣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보행 및 대중교통 중심 개편이 예정된 만큼 대자보 도시 실현을 위해 효율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먼저 정책토론회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례와 참석 내빈 소개, 이어서 토론 주제로 발제가 있겠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토론 후 플로어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본 토론회는 광주광역시의회와 나무 심는 건축인 공동 주최로 진행되며 광주광역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걷기 좋은 문화전당로 조성이라는 주제로 제123차 정책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장내에 계시는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해 주신 주요 네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 좌장이시죠.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회를 함께해 주실 발제자 겸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제자이신 박홍근 나무 심는 건축인 상임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자분들입니다. 먼저 서남동 주민대표 박태영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정철 전 광주건축단체연합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상욱 동구건설과 도로관리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양동필 광주시 전략추진단 정책사무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분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강남구 나무 심는 건축인 고문위원님, 네, 참석하셨습니다. 나무 심는 건축인 윤재희 자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나무 심는 건축인 남승진 자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외에 시간 관계상 제가 소개해드리지 못한 분은 토론회 자장께서 따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속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아가는 토론회가 되길 기대하며 참석하신 분들을 향해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오늘 토론회 좌장이신 박미정 의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 바쁘신 일정 활동에도 오늘 토론회를 제안해 주신 박미정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전심 직후에 가장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귀한 발걸음으로 광주광역시의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순간 광주광역시가 대자보 도시,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자가 안전한 도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문화전당로, 광산길 해서 걷기 좋은 길을 내놓았습니다만 이 사업들이 국비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우리 여기에 오늘 토론자로 오신 박태영 선생님을 비롯해서 서남동 서석동 주민들의 여론을 듣는 부분들은 잠시 간과했던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본격적으로 이용하게 되기 전에 정말 이 길은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운영되고 지속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박원군 건축사님 그리고 남승진 교수님 이렇게 초기에 그런 고민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거 하고요. 너무나 반갑고 좋은 거는 우리 나무 심는 건축인 이 모임에서 늘 우리 공동체의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과 사유 그리고 그런 어떤 대안들을 제시해 주셔서 아마 광주광역시의 걷기 좋은 길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걷기 좋은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서남동 주민의 양덕심 통장님부터 시작해서 마을 분들 오셨습니다. 우리 따뜻한 박수로 이분들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네. 그리고 또 나무 심는 건축사의 아마 회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데요. 많은 회원님들하고 제가 일일이 다 명함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동경하는 대상이 있거든요. 여성 건축사님들입니다. 우리 건축사 김시혜 선생님 오셨고요. 이충미 대표님도 오셨습니다. 우리 젊은 여성 건축사 두 분께도 정말 촉망되는 미래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건축사 나무 심는 건축인 협회에서도 이렇게 명함을 받지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우리 따뜻하게 이분들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가 한 분 한 분 이름을 다 기억하고 외워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귀한 발걸음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의 순서는 가장 먼저 박홍근 교수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토론이 이어지는데 첫 번째 토론자로는 우리 박태영 선생님 서남동 주민을 대표해서 해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토론자로는 신정철 우리 광주건축단체 연합회장님께서 두 번째 토론을 해주실 거고 세 번째는 김상욱 동구청 도로관리팀장 네 번째는 우리 광주광역시 광주전략추진단 정책사무장님이신 사무관이신 양동필 사무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마 최종적으로 이 도로에 대한 행정적 책임이 광주광역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정책관님을 가장 나중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하고 가장 먼저 우리 박홍근 건축사님께서 자, 걷기 좋은 길에 대한 그동안의 많은 공부와 사례들을 가지고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박홍근 발제자님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맞이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나무 심는 건축인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박홍근입니다. 나무 심는 건축인이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체는 199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6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 심는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건축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기회를 주신 의회 우리 박미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걸 토론 싸우자는 토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문화 전당로를 좀
현 상태에서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부터 잘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사전에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진행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순서는 사례, 뭐 신촌 연세로에 대한 그 사례하고 그다음에 이제 걷기 좋은 길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아시아 문화 전당 그 주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도로가 만들어지게 된 그런 어떤 과정들 그다음에 현재 상태를 이렇게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서울시장이 됐을 때 차 없는 거리 보행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앞에 연세로를 보행 전용 거리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게 2014년의 일입니다. 그때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그런 뭐 단어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그다음에 차 없는 거리, 속도를 줄이는 거, 또 그거에 대해서 뭐 찬반은 지금도 있지만은 뭐 11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가 정해지면은 거기에 대한 이유는 또 수백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세월이 흘러서 집행부가 바뀌고 또 세상이 바뀌어서 조금 이제 다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11년 만에 다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돼서 금년부터는 이 차 없는 거리라고 하는 게 차가 안 다닌다는 거리가 아니고요. 대중 버스만 다니는 거고 승용차를 통제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승용차도 같이 다니게끔 이 신촌의 연세로를 오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초기에 했을 때는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이고 보도폭을 3에서 4m를 7에서 8m로 늘리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11년 만에 버스만 다녔던 것을 승용차나 다른 차량들도 다니게 하면서 이 보도폭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뭐 지금 그 같은 내용이 금년 1월 달에 이렇게 이제 차가 어느 차든지 다 다닐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대안이 뭐였냐 하면은 주변에 주차장을 많이 이렇게 확보하는 거, 그 다음에 좀 저렴하게 하는 거, 그리고 주기적으로 주말에 전체를 통제하고 그 길을 쓰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화 전당로는 여기하고 비슷하지만은 또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전당 주변을 간단하게 좀 보시겠습니다. 아시아 문화 전당이 있고 이 부분이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차의 흐름이 이 주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량 통행이 그렇게 심한 부분은 아니다. 또 하나 동구청 앞에 이 길도 한 8m 정도로 해서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 전당이 빛의 숲으로 해서 공원이 많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강주 도심에서 걷기 좋은 길에 하나의 앵커 시설, 거점 시설을 할 수 있고 이 푸른 길 쪽 또 강주 천변으로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강주의 자산이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심는 건축인이 2023년 초부터 계속 이 부분을 붙들고 이제 오늘까지 온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문화 전당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동구청 앞에 서성로입니다. 공사 이게 2023년도 초 사진입니다. 이렇게 건물이 철거되기 전 모습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토론 시간을 위해서 제가 좀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참고로 조대 앞에 동구청 앞에 이 부분도 한 8m에서 10m로 확장되는 구간이 어떻게 하면은 보행 환경을 만들 것인가를 지금 고민을 하고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전당로는 아시아 문화 전당을 지을 때 교통 영향 평가를 받으면서 기존 2차선을 5차선으로 늘리는 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ACC 주차장이 한쪽 동명동 쪽에 있고 그 주변에 인근 부설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길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인가, 교통영향 평가 내용하고 현재의 어떤 교통량을 보면서 대자보, 이게 뭐 개념상으로 상당히 좋은데 좀 디테일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디테일적인 부분들을 좀 다루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강주 푸른길하고 ACC의 빛의 숲과 연결을 하면서 어떻게 강주에 좀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게 고민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참고로 조대 앞에 부분을 메모한 것이니까 확인을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숲으로 변했을 때는 축구장 한 개 면적 정도의 도심 숲이 만들어지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 지금 강주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대자보에 그냥 선진 사례를 만들 수 있는 곳이다. 지금 광천동을 만든다, 어디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여기를 제대로 못 만들면은 저는 다른 데를 만들기 힘들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23년도 7월에 강기정 시장께서 바르셀로나 람블라스 거리를 가서 많은 워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걷기 좋은 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근데 저희 나무심는 건축인에서는 23년도 초부터 이 문화전당로를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제 그것을 계속 주장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여기를 한번 유심히 보시면은요, 여기는 차가 다니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행자만 다니는 길이고, 여기에 숲길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전당로가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차가 완전히 통제되는 그런 길이 아니고 차가 다니되 사람도 다닐 수 있는 그런 길, 그런 길을 만들 수 없을까에 대한 고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그렇게 하면서 23년도 8월 달에 이제 여기 박미정 의원님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국회 이병헌 그때 당시 국회의원하고 홍기호 의원, 그다음 나무심는 건축인, 사단법인 푸른길과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어떻게 이걸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등일보하고 강주일보가 좀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보도를 해 주었고, 24년도 1월까지는 이게 관심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1년 동안은 참 저희들이 이렇게 관여하는데 좀 참여하는데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도 있고 또 지금부터라도 좀 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 초에 이게 준공이 됐고, 또 최근에 MBC 뉴스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을 이렇게 방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앞으로의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가 하는 좋은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23년도 8월 달에 이렇게 간담회를 해서 했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언론에서 계속 좀 보도를 해 주셔서 관심을 끌었고, 그 다음에 23년도 8월 달에 저희 이제 강기정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그런 내용들의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또 이제 건축이라든지 조경, 도시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조금 논의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심는 건축인에서 종합건설본부하고 일부 좀 이야기를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2가지는 좀 반영이 됐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냥 진행 과정 속에서 이야기하고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좀 방향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 부분은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있을 때 글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년도 1월 달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이었는데요. 가장 크게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했던 것은 가로수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아까
그 바르셀로나의 람블란스 거리 그런 거리를 좀 상상을 하면서 가로수에 대한 부분을 주장을 했고요. 바닥 포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스팔트 포장보다는 이게 특색 있는 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바닥 포장재를 좀 달리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경계석과 차도, 인도와 차도의 경계석을 달리 접근해야 된다. 또 여기에 5차선을 다 차가 다니는 5차선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아까 도로를 다이어트해서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딱 현재 반영된 것은 포장 방식, 바닥에 포장 재료가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차도와 인도 사이에 경계석을 경사 경계석으로 돼서 이 단 차이를 없앤 그 두 가지 외에는 저희가 초기에 협의했던 내용들은 다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느 게 좋은지 지금부터라도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계속 주장했던 게 아까 금남로에서 여기를 거쳐서 남강주까지 연결되는 그런 숲의 연결, 그런 것들을 계속 좀 꿈꿨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 되고 이런 모습으로 진행을 했죠. 이게 이제 1년 전 뭐 사진이 되고, 그 사이에 1년 동안 저희들은 조금 외곽에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MBC에서 방영한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뻥 뚫려 있죠. 가운데에 이렇게 중앙 분리대가 있는데 200m를 다 이제 막아놓은 상태고, 여기에 3차선, 2차선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쉽지만은 서남동 주민들께서 많은 좀 의견을 좀 주시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으로 되어 있고, 현재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온 걸로 보면은 여기에 지금 이 부분이 인도가 이제 3m에서 4m가 되고, 나중에 이쪽으로는 건물을 지을 때 2m를 후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도 보도 폭은 한 6m 정도가 확보되는 상황이죠. 왜? 이쪽에 건물을 지을 때는 이제 2m를 후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보행 환경 공간이냐, 이제 거기에 대한 방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것이 이게 옳으냐. 그 다음에 이게 정말 강주를 상징할 수 있는 대자보 공간의 시작점이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과 질문과 이제 고민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했던 내용과 또 제안 내용을 토론을 위해서 좀 정리해봤습니다. 여기에 초기의 계획안입니다. 뭐 이제 이걸 보시면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제가 다음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사하기 전에는 이런 도로였습니다. 편도 2차선에 가로수가 있는 이런 도로였고요. 이게 이제 최초에 공사를 하려고 했던 것은 가운데 중앙 분리대 없이 3차선, 2차선, 여기에 뭐 인도 이쪽은 아까 경관쪽이라서 2m 후퇴하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도로를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무 심는 건축인과 이제 다른 여러 전문가들이 좀 많은 의견을 개진해서 이제 현재 모습은 됐습니다만은, 그때 주장했던 게 이 바닥 패턴을 아스팔트는 좀 아니지 않느냐, 좀 특색 있게 가자. 그 다음에 인도와 차도 구분을 좀 현재처럼은 지금 턱을 주어서 이렇게 완전 단절하는 것은 하지 말자, 이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상했던 게 2차선은 이제 여기서 좀 사전에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요, 교통 영향 평가는 ACC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5차선으로 완성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피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차선으로 완성을 하더라도 이 두 개 차선은 나중에 보행자 전용 거리로 만들고, 기존에 2차선만 가지고 편도로 썼는데 이 세 개 차선을 가지고 두 개 차선은 전대병원 쪽으로,
한 개 차선은 아시아 문화 전당 쪽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것을 저희들이 주장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중앙 분리대에 나무를 심고 이쪽에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인도가 있고 또 이 부분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또 2m를 후퇴하기 때문에 이런 아까 람블란스 거리에서 봤던 그런 숲길이 만들어지고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닐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 폭이 13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들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상상을 하면서 진행했던 겁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 도면대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횡단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앙 분리대 이 모습하고 이 설계안 이게 제가 기억으로는 24년도 초에 그때 봤던 이 자료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제안을 했던 게 향후에 이 길을 보행자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여기 1번 중앙 분리대를 부분적으로 뚫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골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차들이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게 1번으로 뭐 요 스케치는 제가 1년 전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뭐 이렇게 조작한 게 아니라 1년 전에 제안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도로 포장은 달리 해야 된다. 3번 이 차도와 인도 사이에는 턱을 없애야 된다. 그 다음에 요 공간하고 요 공간은 여기가 보행자 공간으로 됐을 때 어떻게 해서 요리 들어가고 여기에 갈 것인가를 고려해서 이 출입구 두 군데는 도로 설계를 좀 변경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주장들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안 됐고 아까 2번하고 3번 그 두 가지가 반영이 돼서 지금 준공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횡단보도도 없고 뭐 차가 가려고 해도 이제 좀 못 가는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문화정당로에 대한 예시하고 바람이라고 했는데요. 이 예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는 그런 공간, 이런 공간들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게 한 200m 거리이기 때문에 어떤 가로수로 터널이 만들어지고 매력적인 공간이 되고 걷고 싶은 길이 되고 도심 숲길이 되고 차량은 최소화 다니면서 강주가 강주의 명소가 되고 이게 푸른길까지 연계되고 강주천까지 연계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였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사람이 다니는 그런 길이 되겠죠. 이제 뭐 뉴스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안 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이제 불법 주차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잘 다루느냐에 따라서 요 부분들이 살 수가 있다. 이게 저기 보면 전당이 있는데 이 전당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전대병원을 거쳐서 남강주까지 연결되고 또 여기에서 동구청에서 조대 정문까지 연결되고 또 ACC에서 강주천까지 연결되는 그런 도심의 어떤 보행 환경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런다 하면은 현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두 차선이 이런 길로 좀 바뀌어지고 요 세 개 차선을 두 차선 한 차선으로 해서 교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러면서 이 가운데에 나무를 심고 이제 하는 것들이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차가 없는 길은 아니다. 어떤 차가 좀 불편한 길이고 차도 사람도 다니는 길이다. 대신 인도가 넓어지고 보행이 편리해지는 시민이 모이는 그런 공간이 되고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이렇게 전체를 막을 수 있겠지만은 200m에 13m 폭의 그 마당이 형성이 된다 하면은 평소에도 이렇게 얼마든지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하나의 또 희망적인 것을 봤던 게 거기에 파랑새 안가에 그 북카페가 생겼거든요. 그거는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그거는 앵커 시설, 거점 시설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명소가 되면은 여기를 사람들이 많이
장기적으로 다닐 수 있는 거고 그 주변에 그런 어떤 시설들이 생긴다 하면은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 꽃마라고 하는 그거는 서울에도 있고 정말 유명한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도로가 되고 4차, 5차선을 3차선으로 바뀌면서 3+2가 아니라 2+1로 이렇게 하고 2개 차선을 보행자 전용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가로수 터널. 왜 은행나무를 심었을까를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거를 개인적으로는 지금 심어놓은 나무를 보고 엄청 우리 말로 좀 거시기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옆에 도로가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죠. 그 강주 그 동구청까지 가는 그 오거리에서. 근데 이 은행나무가 거기에 아까 이제 사례로 보여드렸던 거기에 있는 나무는 가로수처럼 이렇게 잘린 나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란 나무. 이게 다른 데서 못 보던 경치를 볼 수 있는 거리가 돼줘야 되거든요. 그만큼 또 넓은 도로이고. 그래서 이게 은행나무가 적절할까에 대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좀 상상하는 것은 여름철에 그늘이 만들어지고 특색이 있고 가로수 터널이 될 수 있는 도시 숲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안으로. 그다음 중앙 분리대에 대한 부분, 접근성에 대한 거, 횡단보도, 신호체계, 도로 시작점 차량 진출입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속도를 어떻게 조절해서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고민들이 이런 어떤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된다 하면은 참 좋아지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좀 해줘야 된다. 인접 토지를 개발할 때 주차장을 확보하게 된다 하면은 그 도로에서 진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다 하면은 아까 이런 부분들의 땅을 개발할 때 어떻게 주차장을 확보하게 할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행정에서 제도적으로 고민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또 필로티, 기둥만 세워놓는다 하면은 그 거리는 살지를 않습니다. 주차장 진입 때문에 그 거리가 죽게 되고 또 주차장 때문에 거기 점포가 쭉 이 길거리 상가가 만들어져야지 거기가 명소가 되는데 그래서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와 동구청이 고민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혹시 이게 개발이 안 되는 짜투리 땅이 있으면은 그 부분들은 쌈지 공원을 만들든 뭘로 해서 좀 그 녹지 공간의 확장을 고민을 해줘야 되는 거고 또한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하고 거기를 걸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끝으로 이제 경관지구 2m 후퇴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후퇴만 해놓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관리가 될 것인가. 그래서 제도적인 거, 그 다음에 현황에 대한 여러 좀 논의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랑 중심 또 강주의 특색 있는 대자보의 시작점이 문화전당로가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논의의 장을 열고자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박원근 건축인 나무 심는 건축인 대표이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남동 주민을 대표해서 이 길이 나면서 얼마나 서남동 주민들이 활용되고 있고 이용되고 있는지 과연 누구를 위한 길이었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우리 서남동 주민대표이신 박태영 선생님이 바로 토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남동에 거주하고 있는 박태영입니다. 먼저 저는 지금 오늘 발제하신 우리 박원근 사장님 대표님의 말씀이 많이 거치장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이번에
저걸 뭐 넘기려면 여기 예. 지금 저는 이제 불편한 사항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번에 문화정당로 저기를 확장을 하면서 저는 도로의 개선의 목적은 어떤 사항으로 먼저 저는 이해를 하고 있냐면은 이 도로가 확장됨으로 해서 교통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그 다음에 안전성이 향상이 되고 경제적 효과가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 개발이라든가 환경적 연결성 그리고 교통 혼잡의 해소가 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것이 지금 저기 이번에 확장된 도로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는 이 부분이 공용 주차장식으로 지금 주민들이 이용했던 주차장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곳이요. 근데 이번에 시에서 도로를 확장을 하면서 여기 도로를 여기를 전부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차는 주차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도로가 여기 한 220m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도로를 동구청에서 전부 수용을 해가지고 전부 건물을 철거해서 좁은 도로를 6m 도로를 확장을 할 계획으로서 전부 좀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여기서 나오는 이 구간이 한 20m 정도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을 일방로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이게 지금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여기가 지금 인쇄의 거리인데 이 인쇄의 거리에 있는 업자들이나 거래업자들이 통용을 할 때 이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이제 우리 박미정 시의원님과 또 시 관계자들, 시청하고 동구청, 그 다음에 경찰청, 그리고 국민신고까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90여 번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제가 진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20m 구간을 일방으로 함으로 해가지고 동구청에서 여기는 동구청 사업이고 여기 지금 이번에 공사를 했던 부분은 시에서 했던 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여기가 확장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확장하기 전에도 양방향으로 통행을 시켰는데 하면서 이게 도로를 확장함과 동시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6m 도로로 확장이 되는데 여기를 일방도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일방도로 나와서 통행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식이냐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이 방향 딱 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20m만 확장을 해가지고 진입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은 여기 지금 새로 나온 도로에서도 여기를 진입할 수 있고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여기는 일방도니까 안 되고 여기서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만큼 지금 여기 인쇄업자들이나 여기 주민들이 통행하기 아주 원활하게 된 도로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여기 토론에 나와서 이 부분을 개선해 주시라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이것 때문에 관심이 가져가지고, 근데 여기 이 부분, 이번에 확장한 부분이 딱 제가 재보니까 220m 됩니다. 220m 되는 구간에 가로수가 지금 심겨져 있어요. 가로수가 심겨져 있는데, 여기가 15그루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220m 구간에 정상적으로 가로수가 심겨져 있다 하면은 적정 구간은 한 15m 정도로 나눠주면 됩니다. 근데 이 15m가 아니고 어느 부분은 33m, 어느 부분은 25m, 어느 부분은 8m. 이런 식으로 불합리. 지금 나무 심는 분들이 특히 여기 많이 오셨기 때문에 가셔서 적정한 거리에 이 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주셔도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이 도로가 확장이 되기 이전에는 여기하고 이 구간하고 이 구간이 한 상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 도로의 가운데에다가 지금 설치를 해가 있고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갈 수가 없어요. 여기가 지금 요 정도가 지금 파랑산가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한 50m 구간, 50m, 60m 구간. 근데 여기가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에 있는 분들이 생활권에서 계속 인쇄업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했는데 이 일이 감당이 안 돼요.
여기서 오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여기서 한 50m 내려가지고 신호등 바퀴지 건너 기다렸다가 다시 건너서 다시 50m 올라와서 이쪽으로 진입을 해야 돼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인쇄업자들 이분들은 뭔 이야기냐면은 이 도로를 횡단보도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쪽으로 이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게 와다 통행을 할 수 있게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 구간은 여기서 여기 구간이 23m예요, 정확하게. 23m 하면 도로를 확장해서 진입할 수 있게 해서 양방향으로 해주면은 동구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은 일관성 있는 도로 정책이 될 거라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이제 서로 이제 일단 도로고 여기가 지금 양방향으로 해주라는 데인데 여기 구간을 한 23m만 확장을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쓰레기처럼 있는데 여기가 전부 철거돼 가지고 도로로 확장할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이 구간도 한 200여 m 됩니다. 지금 이쪽까지.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방금 통행을 해줄 수 있게 해주라는 도로는 이쪽에서 이 정도 구간이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여기서 지금 도로를 지금 여러분들 개설해서 하는데 이쪽에서 오는 도로가 진입할 수 있는 게 가각이 반대로 돼 있어요. 실은 가서 보시면은 도로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도로에서 여기는 지금 이쪽으로 오는 길인데 여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게 가각이 돼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게 들어올 수 있는 가각이 아니라고요. 도로를 지금 개설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도로를 여러분들이 좀 가셔서 현장을 보시고 저는 지금 그리고 방금도 이제 우리 박원근 대표님께서 여기 보도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매일 도로 운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차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구간이 승차감이 아주 이상합니다. 이 보도부로 깔라진 그것 때문에. 이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고 보도부로 깔려져서 승용차로 여기로 오면은 이게 승차감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 구간만. 딱 여기서 동암역으로 그러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서 실질적으로 차를 운행하실 거니까 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이 동네에 살다 보니까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은 여기서 지금 이쪽에 지금 도로 우회전해서 가는 도로 있잖아요. 여기 이 도로. 나는 이 도로가 우회전은 이 도로가 있는 건지 제가 저속으로는 좀 의아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오는 도로는 동구청하고 이쪽에서 하는데 이 도로를 이용하는 도로는 여기 구간에 있는 주민들이 한 사람이나 나와가지고 여기 도로를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여기로 올 필요가 없이 이쪽으로 다 가게 돼 있어요. 가서 도로를 보시면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가 제가 한 것은 일방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방로 때문에 저희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교통의 효율성이라든가 과거 양방향으로 운영한 도로 확충공사가 되는 시점에서 동구청하고 시청하고 사업이 엇박자 나가지고 한 군데는 오히려 도로가 확장되는데 일방이 되어버려서 굉장히 주민들로서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나 인쇄업자들 또 거래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예로사항이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일방로로 아까 됐던 사진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딱 와가지고 여기 양림동 쪽으로 한 방향으로만 다 가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구간이 한 23m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만 확장을 해가지고 양방향으로 해주시면 주민들이나 인쇄업자들이 삶에 굉장히 불편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양방향으로 운영된 도로가 일방으로 변경이 돼가지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있고
또 해당 도로를 이용하던 관계자들, 이해관계자들, 다시 말하면 거기 주민들이나 인사업자들, 또 그쪽에서 운영하는 그 사업자들, 병원 한 분들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이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진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 관계자나 이제 구청 관계 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예를 써 주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잘 다시 그 일방통일 양방향으로 좀 해주시라고 부탁이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서명 받았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양방향으로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이제 주민들이라든가 인쇄업자들 여러분 거기 이용하는 분들한테 제가 의견 수렴해서 진정을 했으니까 양방향으로 복원을 좀 해주시고 이게 양방향 통행을 했을 때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새로 난 도로가 차 없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이 조치가 돼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차 없는 도로에서 차가 진입할 수 없으면은 그쪽이라도 양방향이 돼야 오히려 차 없는 거리를 만드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다시 한번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이 부분이 양방향이 되게 해주시고 또 아까 가로수 부분 같은 거다고 또 보행자 통행로 중간에 한 부분을 좀 반영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영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토론문을 준비하기까지는 우리 광주광역시의 전략추진단하고 현장 방문도 몇 차례 했었습니다. 그 방문할 때마다 늘 함께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대안과 방안을 찾아보려고 정말 애를 쓰시고 계시는 우리 전략추진단 직원분들 오셨습니다. 우리 뜨겁게 한 번 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일어나셨으면. 네.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두 번째 토론자분으로는 광주 건축단체 연합 회장님이신 신정철 우리 회장님께서 두 번째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또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과 주민들의 입장 그리고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 행정의 입장 이렇게 좀 고루 듣는 그런 제의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정철 우리 회장님 맞이하겠습니다. 네. 네, 신정철입니다. 새봄이 오는 좋은 계절에 또 광주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갈 그런 일을 오늘 함께 이렇게 고민할 수 있어서 많은 기대가 됩니다. 길이 가진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길이 가진 가장 강한 메시지는 방향성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소 철학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사람은 길에서 태어나서 길에서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도 어떤 길을 선택하고 가느냐에 따라 삶의 형태와 근간과 삶의 모습들이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길은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또한 길 속에는 많은 시간과 삶의 흔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문화전당로를 어떻게 좋은 길로 만들어 갈 것인가, 또 그 길이 어떤 길이 되면 좋겠는가 하는 고민은 향후 우리 광주가 대자보 도시로 나아갈 때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하는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길이 물리적이고 장소적이고 공간적인 길의 형태를 넘어서 미래 도시의 문화적 환경과 또 광주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의지이자 방향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박원근 나심건 상임 대표께서 좋은 발제를 해주셨고 또 토론자이신 우리 주민분의 의견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는 동구 학동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을. 제가 태어난 곳이 동구 학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길을 통해서 학창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 이 길을 자주 다녔던 길입니다. 그래서 더 애틋한 기억과 감정들이 이 길 속에 녹아 있습니다. 아마 7080 세대를 살았던 분들의 어떤 그 청춘의 문화가 충장로, 금남로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청춘 시절을 그 길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극장도 가고 서점도 가고 그때 그 충장로에 삼복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큰 서점이. 삼복서점도 자주 다니고 또 레코드 가게도 충장로 입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련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며칠간 고민하면서 그런 제 기억 속에 담겨져 있던 오래된 시간들이 제 머릿속을 스물스물 감싸고 있었습니다. 또 5.18을 생각해 보면 우리 젊은 청춘들이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그 울분을 토해내던 또 그 길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보면 강주의 정신, 강주의 가치, 강주가 가진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성향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광장이 이제 5.18 광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길로 통하는 길이기 때문에 요즘도 그곳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우리 박관현 열사의 그 뜨거웠던 그날 그 뜨거웠던 외침이 귀에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 길은 정말 우리가 잘 만들어야 되겠다. 강주의 정신과 강주의 가치와 앞으로 강주의 미래 지향적인 대자보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그 시발점이기 때문에 정말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길을 그 지리적이고 문화적인 환경 또 정신적인 환경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푸른 길과 도심지 충장로 금남로에 이르는 연결선상에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문화의 전당과 5.18 민주광장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 동구의 대표적인 10월에 만들어지는 충장축제가 충장로에서 늘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길과 또 연결시켜주는 길입니다. 어찌 보면 또한 강주의 정신이 담겨있는 강주의 심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정말 강주가 상징적으로 보행로, 좋은 길로 잘 만들어 놓으면은 이것 또한 어떤 강주 정신과 맥이 닿아진 그런 길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제 제가 이 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 강주의 인문적인 요소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무등산, 그다음에 무진, 서석, 충장, 금남로, 영산강, 그리고 5.18 광장, 망월 매역 등 아마 이것은 강주를 대표하는 키워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강주의 정신은 태생적으로 강주의 정신이 이런 가치와 정신을 가지고 강주는 살아갈 수밖에 없겠다. 저는 이번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이런 강주 정신이 가진 가치와 문화를 연결하는 이 길이 문화적 서사가 있는 정말 우리 강주는 그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는 강주 사람이라면 모두가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문화적 서사로 문화적으로 치유하는 그런 좋은 길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강주의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아내는 길이면 좋겠다. 마침 이 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할 때 광주시는 대자보를 하겠다고 굉장히 언론에 이렇게 떠들어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길을 정말 대자보를 가기 위한 그런 정책이라면 기왕에 우리가 이 길을 그런 길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광주의 미래지향적인 시대정신을 담아주는 그런 길이면 좋겠다. 또한 우리 광주는 문화의 전당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문화 선진도시로 도약해가는 새로운 문화 선진도시로 만들어가는 그런 길의 의미를 이 길이 문화 전당로가 담아주면 좋겠다. 이름도 문화 전당로입니다. 사람은 이름처럼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 전당로가 그런 문화 전당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 북유럽의 이제 문화 선진 도시들의 제가 몇 년 전 그런 보행로를 쭉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것을 답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 문화 선진 도시들은 차량을 줄이는 추세입니다. 도심지에 차량을 가급적이면 못 들어오게 하는 정책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차도를 줄이고요. 왜냐하면 차량의 진입이 적어야 보행자가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안전이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진 그 유럽 도시들은 차도를 지금 계속 줄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히려 차도를 줄여서 자전거 길을 만들고 보행로를 넓히고 그런 추세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도심지를 들어오기 위해서 차가 도심지를 들어올 때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 도심지를 통과하는 그 통행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자가용들이 도심지에 많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자전거는 굉장히 자유롭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박홍근 그 발제작가에서 사진을 보여주셨지만 그 보행로를 포장하는 또 도로를 포장하는 그 포장 재료들이 굉장히 내구성이 있는 좋은 재료를 선호합니다. 우리 도시는 어떻습니까? 제가 그 연말에 보면은 그 좋은 길들을 다 뜯어 헤치고 또 다른 포장재를 붙이고 막 하더라고요. 저것을 좀 좋은 재료를 가지고 영구적인 내구성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길을 좀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 도시는 계속해서 그걸 반복하고 있어요. 뜯었다, 다시 만들었다, 또 뜯고 다시 만들고 하는 일. 그래서 이것은 어떤 도시의 품격에, 도시의 삶의 질에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제 스스로 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좋은 보행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보행 공간과의 공원이라든지 쌈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유럽의 선진 도시들을 가서 보면은 굉장히 그런 시설들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가 사람으로 넘쳐나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길거리의 상점들이 굉장히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가 시작하는 문화 전당로를 정말 좋은 길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토론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는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신정철 광주 건축단체 연합회장님께서는 인문정신이 살아있는 광주길 그리고 광주 정신을 담고 표현할 수 있는 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토론자 모시겠습니다. 우리 동구청에서 나오셨는데요. 실제로 이 공사는 국비를 가지고 시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후에 그 관리는 또 동구청에서 해야 되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편한 점이 있으면요, 동구로 가지 시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일이 많지만 책임성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청의 담당자분의 어떤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상욱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동구청 도로관리계장 김상욱입니다. 저는 걷고 싶은 문화전당로에 대하여 한번 이번에 박원근 상임대표님께서 발제하신 의견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저는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에서는 가로 경관의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보행자 중심의 통합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현재 동구 사람 중심의 가로 경관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고, 강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대자보 사업과 연계하여 자연 경관과 단절 없이 연결되는 푸른길 공원, 그리고 저희 동구청 앞에 있는 서남로, ACC 문화전당, 그 다음에 서성로, 그 다음에 강주천 산책로로 이어지는 보행 녹지 네트워크를 저희가 구축을 위해서 현재 저희 동구에서는 서성로 도로 다이어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 동구에서는 금남로에서 3월부터 12월 매주 초에 매주 첫 번째 일요일에 저희가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운영하여 강주의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금남로라는 공간을 시민에게 휴식처로 돌려주고 일상의 쉼과 소통이 어우러진 친시민적인 보행문화 공간으로 환원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등 저희는 발빠르게 동구에서는 대자보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발제하신 박원근 상임대표님께서 하신 이 문화정당로의 차로를 줄여 보도를 확장하여 걷고 싶은 길로 만드는 의견은 아시아의 문화전당 중심 보행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첫 시작점으로 저희 동구에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대자보 사업을 추진하여 이 걷고 싶은 길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 또한 저희 구에서도 중간자적인 역할로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걷고 싶은 길 조성을 위해서는 제가 좀 검토해 본 결과 좀 다양하게 좀 다소 검토해야 할 상황이 있는데, 현재 문화전당로는 ACC 문화전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량 대책으로 5차로를 즉 2+3차로로 준공되었으나 현재 개설된 지 2달밖에 안 된 도로를 저희가 현재 차량 통행량 또는 주민 의견만으로 차로를 줄여 보도를 확장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처음에 ACC 건립 당시 교통 영향 평가를 받아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게 되고 추진한 이 도로를 어떠한 근거 없이 교통에 대한 검토, 아무튼 다양한 법적 검토 없이 하는 거는 좀 바로 추진하는 거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인근 지금 상인의 거리 등 어떤 그 상인들의 이해관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욱더 이거보다 더 발전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현재 제가 이제 저희 동구 쪽에서는 문화전당로에 걷고 싶은 길 조성을 위해서는 당장 2차로를 확보하는 그런 확보를 하여 보도를 저희가 조성할 수 없다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을 한번 저는 건의하고 싶은데, 지금 문화전당로는 보도와 차도 단차가 적게 설치되었고 보도와 차도 후 블럭의 재질도 서로 같아 일원화가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이 2차로를 보도로 조성하기에는 좋은 여건으로 저는 조성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1단계로서는 저희가 전대병원 오거리에서 ACC 방면으로 가는 차로를 2차로를 전체로 조성할 게 아니라 한번 1차로만 해가지고 1차로 플러스 보도를 먼저 임시적으로 저희가 뭐 이동식 화분이나 대형 화분이나 이런 걸 설치하여 보행자들에게 편의를 한번 제공해 주고, 그 편의를 제공함 속에서 과연 교통량도
어떤 식으로 차가 과연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그런 교통에 대한 흐름들도 보고 나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운영을 통해서 그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 시범 구간을 방금 했던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2차로 지금 방금 말했던 2차로를 모두 보도로 확장하는 단계적인 확대 방안으로 해서 검토하여 걷고 싶은 길로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 생각해서 한번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상욱 그 팀장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동구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또 한 축으로는 우리가 광주 추진 전략단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지만 실무적으로 정말 동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일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주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시도로과의 도로팀장님이신 유충석 우리 팀장님도 오셨습니다. 예. 정말 그 현장 방문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아주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 정말 도로과나 추진단이 그리고 동구청이 일을 잘 지혜롭게 해나갈 수 있도록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마지막 토론자 모시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 방문하고 이런 토론회를 하면서 대안을 열심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구청과 협의 중이시고요. 마지막 토론자로는 광주 전략 추진단의 정책사무관이신 양동필 사무관님을 모시고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예, 저는 전략 추진단에서 대자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대자보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대자보를 왜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문화전당로 그 행사관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자보 왜 해야 될까요? 혹시 좀 곰곰하게 좀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재작년에 우리 광주 지역에 가뭄이 아주 심하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단수 직전까지 갔었죠. 그리고 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또 이제 너무 또 폭염이 너무 장기간에 오래도록 이렇게 길게 이어졌었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 이제 기후 이익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결국 그렇다면은 이런 기후 이익이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의식들이 이제 퍼져나갔죠. 그러면서 나온 것이 이제 대자보 도시입니다. 그래서 뭐 말씀 그대로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그래서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보행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동을 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대기 오염이라든가 또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광주에서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행을 좀 줄여보자. 여기서부터 이제 대자보 도시가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대자보 도시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광주가 자동차 위주의 도시입니다. 우리가 이제 집에서 차를 타고 광주 시내 아무리 먼 것도 뭐 30분, 40분이면 다 도착합니다. 가까운데 뭐 10분에서 20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대자보에서 주장하는 대중교통을 타고 한번 이동을 해보자. 이렇게 하면 뭐 1시간 또 좀 먼 데는 1시간 반 이렇게 이제 걸리다 보니까 이거 버스 안 타죠. 지하철도 아시다시피 단선으로 지금 1호선만 한쪽에 이게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은 대자보 도시를 하려면 그런 교통 인프라가 좀 구성이 되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사실이죠.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기후 이익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대자보를 이용을 해보고 과연 우리 광주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직접 타봐야지 이제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다 자가용을 타고 다니지 거의 다 대중교통을 많이 안 타는데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 특히 공무원들 대부분 다 자가용으로 다니고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걸 한번 이용을 해보자 그런 취지. 그래서 대자보 도시 저희 시에서는 지금 챌린지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이제 간부 공무원 위주로 했던 챌린지를 이제 전 시청 직원으로 지금 확대를 하려고 지금 3월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또 이제 자치구라든가 공공기관까지 또 일반 우리 단체까지 좀 확대를 하면서 정말 대자보의 필요성도 느끼고 문제점이 뭔가 그런 걸 좀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좀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또 한 가지가 사실은 이제 기존의 도로들이 전부 이제 차량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면도로 골목길 가보면 인도 없이 그냥 차도만 있는 데도 많고 그 기존의 도로 보면 인도는 굉장히 협소하고 차도는 넓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개선해서 차보다는 사람 중심, 사람 위주로 도로를 개편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게 이제 걷고 싶은 뭐 길, 차 없는 거리 그런 것들을 지금 다 그게 이제 맥이 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시에서는 그 대중교통 인프라 이제 구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2호선 1단계가 이제 내년에 이제 완공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하철 중심으로 간선 교통을 잡고 시내버스를 그리 연결시키고 거기다가 이제 시내버스가 닿지 않는 곳은 자전거로 또 자전거에서 또 보행으로 이렇게 교통이 촘촘하게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BRT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BRT라든 뭐 급행 간선버스도 저희가 지금 도입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금년부터 GPS 대중교통 이용을 널리 좀 확산을 시켜보자 해서 우리 교통 비용을 대중교통 이용료를 대폭 이렇게 할인을 해주는 GPS, KPS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GPS도 지금 도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추세도 이제 대자보 도시로 가는 겁니다. 프랑스 파리 아시다시피 프랑스 파리는 사실은 이제 지하에 지하철이 많이 구축이 거미줄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프랑스 파리가 이제 최근에 하고 있는 게 전부 이제 그 상부 지하철 위로 이 도로들을 전부 녹지 공간이나 자전거 도로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차가 시내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이렇게 해서 차선폭도 줄이고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도 대폭 올리고 이러한 정책들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는 그 폰테베드라 도시 같은 경우는 아예 시내 중심부 차량 속도를 30km로 아예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기어가라 들어오려면 안 그러면은 외곽에 차를 놔두고 대중교통을 타고 들어오든가 시내로 오기 위해서는 설설설 기어다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차량을 억제를 하는 거죠. 아무튼 그다음에 자전거 말씀드리면 자전거 지금 저희가 2호선 1단계 구간을 복구하면서 그 위에 지금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자전거 전용 차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자전거 도로 지금 많이 저희 광주 시내에도 한 600, 700km 정도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거기 가서 보시면 자전거하고 또 보도하고 걷는 길하고 같이 혼용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부딪히고 서로 위험하고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크지요. 그래서 자전거 전용 차도도 지금 저희가 지금 거기 맞춰서 지금 구축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보행 부분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주제인 문화전당로 차 없는 거리 그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5.18 사적길이라든가 무등산길, 폴리길 굉장히 많은 길들을 저희가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솔비트루 암블란도. 이게 이제 언론에서 나온 길인 문구인데요. 이게 라틴어고 이제 이 뜻은 뭐냐면 걷다 보면 해결된다. 솔비루투 암블란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민이 있을 때 걸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도 생기고 막 그런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연구 이렇게 보니까 하루에 이제 걸음을 7,500포 요 정도 걸으면은 우울증이 43%가 이 감소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우울증의 그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굉장히 획기적으로 감소를 시키는 것이 걷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7,500보 정도.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10,000보를 걷는다. 그런 것은 별 차이는 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또 그래서 7,000보 내외로 이렇게 걸어주면 이게 우울증도 감소되고, 그래서 걷는 길이 많은 어떤 도시가 좋은 도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는 그런 좋은 길들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걷기 행사도 하고 또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간담회를 최근에 이제 비포차 광장, 강주공원 비포차 광장 한번 나왔었지 않습니까? 언론에.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약간의 부정적인 기사도 나오기도 했는데, 거기 비포차 광장이 기존의 주차장이었습니다. 그게 49면 정도인데 그 주차장 다 걷어내고 거기를 이제 문화예술 광장으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시민 누구나 가서 거기서 공연도 하고 바자회도 하고 체육활동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지금 싹 만들어놨습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10군데에서 시민들 스스로 이렇게 또 차 없는 거리 이렇게 행사도 하셨더라고요. 금남로 아시다시피 충장 축제 기간에 하고 충장 도깨비 여름 비어 축제, 충장로 4호가 쪽, 지구의 날, 풍암동 소통 테마길, 그다음에 군분로 뭐 토요 야시장, 백운광장 그 야시장, 전대후문, 강산 세계 야시장 이렇게 해서 한 10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때 1월달에 그 상인 회장님도 모시고 이제 간담회도 하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확산시켜 나갈 것인가. 근데 이제 거기에서 깜짝 놀랐던 게 이제 어떤 기본적인 약간의 사고의 차이, 갭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상인분들은 최우선이 상가 활성화입니다. 그런 행사를 통해서 매출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자보 도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억제잖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고. 근데 그분들 중에 상인 한 분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차 없는 거리 행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대자보 도시하고 이 상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갭도 서로 이제 이해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어떤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간담회였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주제 문화전당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3월부터 지금 문화전당로 차 없는 거리 거기를 좀 해보려고 당초에 이제 계획을 쭉 잡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2일 날 추진협의체를 좀 만들었어요. 그쪽 주민들하고 이제 뭐 시민단체 여러 단체들 이렇게 결합하고 동구청도 오시고 해가지고 저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라든가 해가지고 이제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랬을 때 모든 분이 다 이게 찬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쪽에 상가 이제 주민협의체도 계시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걸 뭘 하느냐, 뭐 그게 뭐 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말씀부터 또 하나는 거기 금남로 지금 동구청에서 지금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지금 하고 지금 3월부터 지금 3월 8일 날 제가 하는 걸로 들었는데 거기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인접 거기가 불과 뭐 한 200m 떨어져 있을까요? 거기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그 돈 들여가지고 약간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지도에도 봤었는데 이 문제가 지금 가운데 이제 녹지 중앙 분리벽이 딱 쳐져가지고 거기를 막고 행사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단절이 돼가지고 양쪽 소통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거기를 터야겠다 그러면 이게 터야지 양쪽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차 없는 거리 행사도 할 텐데 이런 생각도 지금 많은 고민 중에 있다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박공근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거기를 전체 구간을 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절반만 하자 지금 막아져 있는데 이런 고민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현장 막상 가서 보니까 지금 아까 저 사진에서 봤지 않습니까? 건물 다 헐어버리고 막 흙이 이렇게 다 놓아져 있는데 현장 여건도 굉장히 좀 열악한 것 같고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또 주민 협의체에서 또 이제 제안을 그런 인위적인 거 하지 말고 주민들 스스로 예를 들어서 마을 축제를 거기서 하든가 아니면은 거기 시민단체가 행사를 하는데 공간이 없을 때 거기를 좀 관에서 지원해서 차량도 막고 행정적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어쩌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참 와닿더라고요. 그럴 뿐만 아니고 뭐 꼭 주말에만 할 필요가 있느냐 금요일 오후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는가 막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사회 실험이라고 그러죠. 그런 실험을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게 이제 딱 정해진 정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저것 하면서 좀 답을 좀 찾아갈 필요가 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책관님, 정책사무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고민의 지점이 있고 동구나 우리 시 차원에서는 가도기적인 검증 기관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좀 했던 부분이 우리 유충석 계장님 오셨는데요. 현장 방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알고 있고 시도로관리팀에서는 어떠한 대안들을 좀 가지고 있는지 오늘 아마 주민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을 좀 팀장님이 해주실 수 있을지 한번 먼저 양해 구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또 우리 질의응답 시간인데 준비하시는 동안에 말씀 주시고 또 누구를 지정해서 어떤 물음을 어떻게 물어보겠다라고 소속하고 이름을 밝혀주시면 그걸로 질의응답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좀 나오셔서 저랑 같이 한 2차례 정도 현장 방문을 했거든요. 정책관 좀 답을 들어도 되겠죠? 네. 여기 나오셔서 해주세요. 네. 네, 토론자는 아닌데요. 시 도로관리팀장 유충석입니다. 이제 우선은 저희 이제 박태영 우리 대표님도 저희한테 이제 건의하신 부분이 여러 분 있고 이제 그 주민들 부분이 여러분이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그 부분을 풀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정확한 명쾌하게 이렇게 답이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부분인 주민들의 그 불편함을 어떻게 하면 덜어줄 수 있는지 이걸 이제 검토해서 저희가 그 행정기관끼리 좀 협의를 해야 돼서 이 논의가 나와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 ACC라든가 문체부라든가 이런 협의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서 물론 이제 동구청하고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뭐 건설과뿐만이 아니고 공간혁신과라든가 여러 군데 이제 좀 협의를 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멈춰 있는 건 아니고요. 진행되고 있고요. 뭐 이제 저희 이제 양동필 사모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 이제 가운데 이제 중앙 분리대가 이제 그 도로를 단절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중간중간에 그 말씀하신 부분 통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이것도 저희가 좀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멈춰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검토가 되고 있고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좀 원활한 진행이 돼야 되니까요. 자,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뭐 우리 발제자님이나 토론자분들 그리고 또 우리
도로관리팀에서도 나와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해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걷기 좋은 길은 일상적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걷기길이 돼야 됩니다. 행사용 걷기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기억을 해 놓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사용에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걷기 좋은 길은 일상적으로 걷는 길. 아까 이제 동구청에서 걷기 좋은 길 보행 네트워크 삼각축으로 구상 중이다. 이런 아이디어도 주시고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궁금한 점들을 가능하면 이렇게 모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고 답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금남로 쪽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고요. 박영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현재까지 거기서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사실 좀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뭐 예술의 거리, 뭐 람블라스 거리나 뭐 5.18 그다음에 기후위기나 환경 이런 목적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제 개인이 생각했을 때 걷기 좋은 문화 전당로 조성에 대한 목적은 결국 사람 좀 많이 모이는 것이다. 예. 길은 사실 행정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어렸을 때 금남로나 충장로에 정말 수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기를 걷던 길을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길을 좋게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으면 당연히 예산 낭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길을 만든 그 목적이나 취지나 조성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실익이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사실 여기에서 이 길을 지금 가장 많이 향유하고 걸어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인근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인쇄업자나 전남대 병원 주변에 있는 병원을 약간 영위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민들, 그리고 5.18과 관련돼서 아시아문화전당에 있는 거주자들과 상가 주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의 의견을 약간 전혀 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 기후위기를 위해서, 보행자를 위해서 그런 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취지와 좀 상반되는 길로 갈 수가 있고, 다 아시잖아요. 저희 지금 5.18 구 전남도청 만들어 놨다가 아시아문화전당 해놨다가 다시 철거해놨다가 다시 그걸 만들고 있는 또 다른 실패한 걸 또 반복하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조성하기 전에 주변에 혹시 강주시에서 이 길을 어떤 테마로 만들지, 어떤 그런 계획들이 좀 있는지, 좀 그런 보관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기존에 아까 파랑새 병원인 것 같은 병원이나 안과 같은 게 지금 생겨나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 거리를 만들지, 아니면 상가 인쇄업자들이 많아 있었기 때문에 인쇄업자 거리를 만들지, 아니면 이 길을 말씀하신 대로 예술의 거리를 만들지, 이런 좀 보관이 먼저 있는지를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좀 1번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 의견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은 한 사람 더 듣고 질문 한 분 더 받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궁금한 것도 많지만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한 분 더 준비하시는 동안에 답 들을까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관님이 답을 주실랍니까? 예.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걷기 좋은 길, 이제 아까 좋은 도시는 걷기 좋은 길이 많은 도시가 좋은 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사실은 거기에서 어떤 특별한 보관을 가지고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걷기 좋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행사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거기서 이제 공연을 하거나 무대를 설치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시민들이 와서 거기서 빈팩에 누워서 책도 읽고 멍 때리고 이제 그런 거 쉬어가는 어떤 힐링의 공간, 거기에서 막 기타를 치고 노래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쪽 사는 주민들, 특히 이제 인쇄의 거리 그 주민협의체 위원장님하고도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두 차례 정도 나눴었는데, 결국 그러한 어떤 그 거리가 의미가 있으려면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거기 나와서 그 거리를 향유를 해줘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그 인쇄 거리에 여러 가지 뭐 클럽 활동들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뭐 배드민턴, 뭐 족구, 막 이런 낚시도 있고 막 그래서 그랬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족구를 하십시오. 그러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그쪽에 이제 우리 새마을 분여회라든가 또 자생 단체들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나와서 마을 주민들끼리 와서 거기서 예를 들어 전도 지져 먹고 막 이런 것들 교류도 하고 이런 게 의미가 있다. 물론 이제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어떤 대자보라든가 지속 가능한 도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가 그 체험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이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 구성을 이제 옆에서 이제 같이 서브로 이렇게 해주고 그런 것을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막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실은 이제 아까 연세로 서울 연세로 우리 박홍근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연세로가 이제 대중교통 전용 구역에서 그걸 이제 해제하고 일반 차량까지 들어가고 요게 사실 제목만 보고 있으면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차 없는 거리를 안 하겠다는 건가? 이렇게 이제 제목 기사를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건 아니고 기존에 대중교통 전용 구역이어 가지고 버스라든가 긴급차만 다닐 수 있는데 그걸 일반 차까지 다 확대를 하는 그런 대중교통 전용 구역을 해제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를 막아놨더니 인근 골목 학교 앞까지 막 자가용이나 승용차가 이렇게 통행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좀 많아서 그걸 해제하고 대신에 차 없는 거리는 계속 이제 운영을 하고 매주 일요일 날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당초 4차로 했는데 그걸 2차로로 줄였어요. 줄이면서 인도를 넓히고 녹지 공간을 넓히고 그 안에 이제 문화예술을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을 갖춰놨죠. 그래서 이제 버스킹을 자유자재로 합니다. 그 학생들이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와서 이제 저희가 꿈꾸는 거는 그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박홍근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3개 차로는 차가 다니고 2개 차로하고 보도는 그 15m 공간은 보행자 와서 쉬고 뭐 버스킹도 하고 약간 이런 개념. 뭐 특별한 행사를 막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자연스럽게 어떤 도시의 쉼터를 만들어 가자. 이런 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예.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명쾌한 답변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걷기 좋은 길이 처음에 우리가 조성될 때 교통 영향 평가도 그렇고 설계도 2019년인가요? 네. 그때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상황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시의회에서도 좀 촘촘히 잘 챙겨보고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 더 있으신가요? 네, 말씀 주십시오. 우리 광산길이 걷기 좋은 길 1호이기도 하지만 이제 아마 박홍근 우리 발제자님께서 준비하셨다가 질의응답 시간으로 좀 맡기신 것 같은데요. 동구청 앞에 조대 장미의 정원에서부터 하늘공원까지도 걷기 좋은 길로 조성이 되고 지금 공사 시작했나요? 예, 거기도 걷기 좋은 길 아주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서남동 길도 있지만 이제 동구청 앞에 길도 걷기 좋은 길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질문 주십시오. 광주에 사는 정승재입니다. 질문이라고 할까 보다도 그냥 제안을 좀 할까 합니다. 되게 이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이제 대자보를 통해서 지금 광주가 발동을 했는데 한 10년 전에 이제 가장 먼저 한 데가 서울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벤치마킹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걷고 싶은 거리를 조금 제가 관여했던 사람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많다. 여러 시행착오를 해보면 아까 뭐 연세로만 했습니다만은 서해로 같은 데가 있습니다. 서해 거기에 제일 먼저 했고요. 뭐 창원에 메타셀콰이도 있고요. 또 여러 도시를 보는데 우리가 데프리카 대구가 가보시면 아주 녹색 터널이 잘 돼 있더라고요. 광주는 꼭 벤치마킹할 요소가 대구에서 오히려 찾았으면 합니다. 그런데요.
걷고 싶은 도로는 보도블록만 되게 잘해도 됩니다. 여러 손대기가 너무 많은 제약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인도를 되게 잘하라는 게 기본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차도, 인도, 자전거 도로 다 넣다 보면 소위 말해서 구성의 오류라고 배합이 오류가 날 때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단계적으로 그렇게 출발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그 중에 지금 갑자기 어떤 정책적 대회 때문에 지금 여기가 나왔는데, 우리 그 민속촌 그 마한지 그쪽 있지 않습니까? 도로는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서 보행로를 많이 다닙니다. 실제로 거기 불러가고요. 가로수가 다 튀어나와서 보행하기 아주 불편합니다. 그걸 단절시켜 놓고 절로 내려가라? 누가 과연 내려갈까요? 이제 그런 거 하나 하고요. 거기 뭐 또 사실 동구 계시니까 정비를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되게 젊은 애들 일가에서 많이 가는데,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서남동 여기 두 군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가로수를 놓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로수 사이 폭이 좁을 때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큰 사거리, 팔거리에서는 가로수 정비가 그닥 효과를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양의 메타스콰이라든가 이런 데 보잖아요. 우리 아파트 뒷건 다 가로수는 폭이 간격이 좋을 때 되게 예뻐 보이고 걷고 싶은 거리가 되는데, 그 점 한번 도입안에 참고하고 싶고, 걷고 싶은 거는 그냥 걸으라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걷는가 있는데 앵커와 앵커를 링크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하게 ACC가 앵커 시설이면 조선대학교도 하나의 대학교 앵커 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링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동구청 앞에가 그쪽 도로가 오히려 만약에 어떤 행사나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앵커와 앵커를 링크가 동명동이 지금 흡수하는 거잖아요. 근데 ACC하고 전대병원이 앵커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오히려 ACC와 양림동을 앵커를 링크하는 게 좀 연결 구조가 안 돼 있는 문제인데, 갑자기 인쇄 거랬다가 거기다가 링크를 걸겠다 하니까 실상 젊은 애들이 거기 와서 왜 오니? 라고 하게 되면 갈 때도 많은데 그닥 효과를 못 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도 하나의 또 오류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한 가지 제안의 마지막이면, 지금 여러 가지 가로수도 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화분, 소위 빅팟이라고 하죠. 광화문광장 했던 거. 그 아까 말씀하실 때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철거가 돼가지고 주변 경관이 아주 보기 안 좋습니다. 폐가, 흉가들 다 돌출돼 있죠. 그거가 우선 막는 게 조금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사유지기도 하는데 거기에 조형물도 건축물도 할 수가 없는데, 한 가지 아이디어인데 큐블럭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시멘트 블럭 같은 거를 디자인이나 화분을 쓰면 쉽게 활용이 아주 예산도 적게 주고 이동성 편해가지고 그 데코레이션이 잘 됩니다. 그거는 한 가지 아이디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 지역구 우원입니다. 그리고 걸어 다닐 때 늘 지나는 곳이 실제로 그 길입니다. 그 차를 가지고 다닐 때도 그 길을 경유합니다. 그래서 주신 안들이 굉장히 소중하고요. 최근에 또 이렇게 그 드러나 있는 뭐 빈집들 내지는 오래된 집들이 보여서 그런 민원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단순히 저는 광주 동구 제 지역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걷기 좋은 길을 정말 누구를 위한 길로 잘 조성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광산길이고 문화전당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토론을 시작을 했지만 놓치지 않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면서 좋은 방안들을 좀 모색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또는 제안을 해 주실 분 더 계신가요? 네. 남승진 교수님. 네. 예, 오늘 그 걷기 좋은 문화 전당로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와 또 광주의 보행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회 장을 마련해 주신 박미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그 저희들 나무 심는 건축인 모임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많이 했었고, 광주의 도시의 컨텐츠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도시라고 하는 것이 보행 환경이 얼마 정도의 좋은 질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그 도시의 가치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좀 그 문화전당로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먼저 시급하게 문화전당로 조성 이후에 불편한 사항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반면교사를 통해 가지고 광주광역시 전체의 보행 환경이 어떠한 현황에 있는지 이 보도의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그 보도 환경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지어 지금 문화전당론도 마찬가지지만 그 보도를 설치를 해놨는데 지금 배전반이 보도 중앙에 지금 3개가 설치되어 있고 금남로 같은 경우에는 배전반이 약 40개가 되어 있고 ACC에서부터 그 웨딩의 거리가 배전반이 약 24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이러한 환경이 광주의 보행 환경이라고 우리가 좀 빨리 문제점들을 좀 파악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시장님께서 대자보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정말 우리가 걷기 좋고 안전하고 쾌적한 그런 보행 환경, 그런 보행 환경이 광주의 도시 환경뿐만 아니라 도시 경관까지 그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먼저 파악하지 않고 단순하게 한 점적인 개발로 인해 가지고 이게 광주의 도시 경관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심지어 지금 광주광역시청 뒤쪽에 천변의 보행로를 보면 거기에 주유소의 간판이라든지 학원의 간판들이 보도포 한 가운데 설치된 것들이 여러 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문화전당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광주광역시 전체의 보도 환경이 어떻는지 이런 것을 좀 용역을 통해가지고 하나씩 좀 해결해 나가는 정말 시장님께서 얘기하는 대자보의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번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가 지금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이러한 내용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보도에 대한 용역, 그 현황 조사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광주도 좀 미리 선제적으로 기본적인 조사가 나오면 여러 길들에 대한 보행 환경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승진 교수님. 아까 우리 박영민 시민께서 질의하셨던 맥락에 하나의 답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만 우리 사무관님이 답을 좀 주실랍니까? 이 제안에 대해서 네. 예,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좋은 제안 감사하게 받았고요.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보도에 일단 적치물, 그다음에 보행 환경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일단 현황 파악을 먼저 해서 이 부분을 좀 일관성 있게 이렇게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집행부랑 소통해서 그 부분들이 빨리 좀 실태조사부터 좀 되고 그리고 좋은 길에 대한 어떤 테마들이 조성돼야만이 길은 방향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누구랑 함께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서남동 주민들께서 해주셨던 일방로, 양망도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주민들하고 자리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오셔서 좀 답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모색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발제자 분들과 토론자 분들에게 마무리 발언 1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박원군 교수님부터 마무리 발언 해주실랍니까? 네. (1분이면) 짧은 것 같은데 이제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21세기 광주에서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푸른길 공원을 만든 게 가장 큰 실적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 근데 거기다 하나 추가되면은 저는 아시아 문화 전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이 많지만은 저는
그 넓은 광장에 숲이 조성됐다는 것은 광주에 저는 긍정적인 부분을 일단 살려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그걸로 연결하는 거에 대한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의미가 없는데요. 저는 어떤 분은 거버넌스 이야기하면은 그냥 뭐 알레르기 반응을 하시는 분이 있던데 저는 거버넌스가 정말 필요하다. 여기서 지금 의원님하고 관계 공무원하고 저 민원을 넣은 주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저는 나무에 대해서도 또 교통에 대해서도 도시 환경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제대로 되는 건지 분명히 저는 우리 나무 심는 건축에서 3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되는 방향을 찾으면은 100가지의 방법이 나오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되는 이유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이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현장을 보면서 어느 게 좀 더 강주의 사람들한테 좋은 방법이 되겠는지 그 방법을 모색하기를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네, 감사합니다. 정책관님하고 우리 팀장님도 한마디 해주세요. 예, 저는 그 아까 대자보 도시 설명을 드렸는데요. 대자보 도시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는 사실은 이 시민 공감대가 기본이 돼야 됩니다. 이걸 아무리 이제 시청이나 구청에서 이게 한다고 해도 시민들이 동참해 주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지금 오신 분들부터 대자보,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이걸 좀 늘 염두에 두시고 혹시 나들이 가실 때라든가 뭐 출퇴근 기본적으로 좀 해 주시고 이게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뭐 일주일에 한 번도 좋습니다. 뭐 그것도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제 저도 이제 평상시에 좀 많이 걷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제 그 숲 사이에 이제 햇빛이 비치면서 이런 걷는 그런 느낌을 좋아해서 많이 걷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그 도로 관리를 하면서 이제 보도 부분에 이제 이 가로수와 함께 어우러져서 사람이 이제 걷고 싶은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이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같이 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아까 그 유럽의 선진 도시 사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슬로라는 노르웨이의 수도입니다. 근데 오슬로는 인구가 약 6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수로 보면 우리 강주보다 훨씬 적은 그 인구죠. 근데 이제 수도권 전체를 오슬로 노르웨이의 수도권 전체를 놓고 볼 때는 한 170여만 명. 그러니까 우리 강주 인구에 비해서 그렇게 뭐 많지 않습니다. 수도권 전체를 보더라도. 그런데 거리에 사람이 넘쳐납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그 문화를 즐기고 삶을 이렇게 소통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제 문화의 전당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문화의 전당로 하나를 아무리 잘 만들어 본들 정말 우리 강주가 보행하기 좋은 보행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의 전당로가 출발점이 되어서 저는 그 문화의 전당을 중심으로 해서 사직공원에서 문화의 전당으로 또 지금 동구청 앞에도 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은 푸른길에서 문화의 전당으로 또 도심 속에서 문화의 전당으로 이런 네트워크가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가 이왕에 대자보를 하려고 하면 그런 정책들을 정말 밀도 있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말만 그냥 언론에
그 떠들어대는 대자보가 아니라 정말 실효성 있는 그런 도시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여러 가지 이제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 이제 대자보의 거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대자보의 거리가 더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고 먼저 그 다음에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나 상황인들이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게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자보 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예, 그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양방향의 그 문제, 그런 문제를 제가 거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때 오히려 대자보 거리가 더 성공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담당하신 분들한테 건의를 드리니까 그 점 잘 참작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구청 도로관리팀장 김상욱입니다. 아까 방금 주민이 얘기하셨던 지금 보행 환경이 안 좋다는 그 부분에 대하여 지금 현재 논의 중인 이 도로들은 실제적으로 도로폭이 20m 이상으로서 보도 환경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시민들이나 여기 오신 분들도 알다시피 20m 미만의 도로에서는 보통 차로가 2차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도가 3m씩으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은행나무가 폭이 거의 1.5m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한전 박스, 그 다음에 한전주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2명 이상 나란히 걷기 어려운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그 구관리도로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실제적으로 도로 시설 기준에 맞는 2m 이상 최소 이제 구관리도로에서 하도록 저희가 동구 환경을 깨끗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은 걷기 좋은 길을 어떻게 하면 잘 조성해 볼까. 광주의 문화전동로가 1호이긴 하지만 이 1호가 단순히 동구나 서남동이나 서석동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주를 대표하고 다른 길들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길들을 만들어 가는데 제가 의원으로서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박원근 건축사님 대표이사님께서 제안하셨듯이 정기적인 거버넌스를 통해서 주민분들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 행정의 애로사항과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민간과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정기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시작입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